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 좀 시간 늦었는데, 그래도 좀 구독자가 매일매일 10명씩, 10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가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왕 배드민턴 클럽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행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저는 이제 매일매일 사실은 저는 경매를 검색을 해요. 아무리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도 경매 물건 하나 정도는 보고 잡니다. 그리고 주식도 항상 보고 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방송해드렸던 거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 물건이 이제 정왕동인데, 정왕동 그 이주민 단지라고 하시죠. 근린주택이에요. 근린주택이 말 그대로 상가주택. 1층은 뭐 상가, 2, 3, 4층은 뭐 주택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토지 면적이 74평, 건물 면적이 133제곱미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감정가는 11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5억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요, 저는요.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니까 많이 하락했다. 입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럴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위성지도를 보면서 이 건물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의 위치는 사실은 이제 여기가 정왕역이에요. 정왕역이고, 정왕역? 맞죠? 정왕역이고, 맞나? 잠깐만요. 제가 좀 정왕역이 아니네요. 그죠? 여기가 정왕역이고,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신길온천역, 정왕역하고 신길온천역 사이에 있어요. 근데 물건지는 여기 이제 시화공고, 옛날에 시화공고였거든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기는 제가 이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고요. 약간 정왕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이쪽이 한 4,000개 정도의 4,000개 정도의 상가주택, 다가주택이 있어요. 제가 왜 4,000개라고 기억하냐면 옛날에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DM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M을 보내면서 다 건축물장을 열람해 보니까 이쪽 그 상가주택, 다가주택이 4,000개가 있습니다. 4,000개의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5억이다. 그러면 이쪽은 한 뭐 5억, 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뭐 되게 비슷한 가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찰됐을까? 감정이 사실은 높게 된 건 맞아요. 감정이 높게 된 건 맞는데 이렇게 유찰된 이유가 뭘까? 제가 봤더니 유튜브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얘기해요.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니까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 라고 떠드니까 이렇게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이 동네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여기는 양성화가 많이 됐어요. 양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1회나 또는 2회를 내면 대부분 많이 유예를 시켜주거든요. 물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이 정말 또 강화되고 대통령이 야 거기 왜 돈 안 걷어? 이행강제금 걷어 그러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무언의 그 양성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행강제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건 시청에 알아보세요. 시청에 알아보면 시청은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 이행강제금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새로운 소유자한테 계속해서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가구가 대부분 95% 이상이 위반 아닌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위반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제가 위반 건축물 양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 건물 저는 되게 베스트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주식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건축물 장을 보면, 아이고, 토지 등기를 띄고. 건축물 장을 보면, 여기 유방 건축물하고 딱 등재가 돼 있죠. 유방 건축물. 대부분 가구수 위반일 거예요. 가구수 위반. 뭐 1층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택 하나로 허가됐는데 요걸 갖다 뭐 세각으로 쪼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구수 위반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 정왕동 같은 경우는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상식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대로 하면 우리가 낙찰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건축 허가권 사와야 된다. 유방 건축물 낙찰받지 마라.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정말로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정도 건물이면 제가 볼 때는요. 이 건물이거든요. 이 정도 건물이면 5억 정도면 무난한 가격이 아닐까. 그죠? 물론 이행강제금은 1회 정도, 2회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십시오. 문의도 하지 않고 유방건축물이라고 등재됐다고 해서 정왕동은 대부분 다 90, 제가 했잖아요. 95%가 다 유방건축물이라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는 다 한 번, 두 번만, 그죠? 한 번, 두 번만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패는데 내가 낙찰을 받았어, 이걸. 그럼 나만 뭐 2회, 3회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이것은요, 헌법에서 얘기하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요. 유튜브들, 어떤 쓸데없는 유튜브들이, 쓸데없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이행강제금 맞을 수도 있어요. 계속 원칙대로 하면 1년에 2회 최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할 때까지. 그렇지만 이 지역의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찰해도 무난하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죠. 법 위에 있는 게 뭐죠?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죠? 공평의 원칙이죠. 공평의 원칙.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됐을 건데. 어떤 유튜버들은 유방건축물이니까 낙찰받지 마라. 제가 방송한 것도 알아요. 어느 분이 방송했는지도 알아요. 근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거 받아야지 돈 돼요, 솔직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정왕동의 유방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가구수 위반이에요. 뭐, 제가 이제 건축 문장은 다 일일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딱 읽어봐도 뻔한 내용이니까, 뭐 1층, 뻔하죠, 뭐. 1층 근린 상가로 돼 있는데, 뭐 2가구로 쪼갰다. 2, 3층, 뭐 근린 주택으로 돼 있는데, 뭐 4개로 쪼갰다. 3층, 뭐 한 가구로 돼 있는데, 이것도 4개로 쪼갰다. 원룸 투룸으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겠죠. 뻔하죠. 아니, 삼척동자 달고 10집 강아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하는 무언의 어떤 법이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여러분들께서 하세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뭐 낙찰을 받든 안 받든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뭐 이보다 돈 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솔직히 뭐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유튜버들이 좀 약간 이 지역 특성을 잘못 전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보고 그 인근의 사람들, 또 인근 부동산, 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건물을 한번 제가 소개시키면서 얘기하고, 주식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도 제가 이제 항상 업종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어차피 주식은 하락 추세입니다. 반등을 줘도 제가 말씀드렸죠. 2450 또는 2500, 이 사이가 반등의 최고치라고 얼마 전까지 가긴 했는데, 이 쌍봉을 길지 이익을 좀 돌파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300을 2, 3일 내로 다시 돌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출해 박스권 장세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마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 갭상승을 보였고 양선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섣불리 손절매할 필요는 없어요. 반등이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손절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나 또 내일 팔아서 모레 사는 사람들은 또 물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죠. 계좌를 비우라고. 현찰로 항상 갖고 있는 연습을 하라고. 5일이든 열흘이든 갖고 있으면 돈 벌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맨날 주식으로 채운 사람들은요. 올라오면 자기 원금도 안 내는데 손절하고 다 그래요. 뭐 1년 내내 2년 내내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이번 장에 오늘도 우리 이제 코치님하고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벌었어요. 코치님이 사실 우리 코치한테 제가 계좌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내일 만약에 한 번만 더 반등을 주면 좀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장세는 어차피 2300 또는 이 500일선이 있는 거 2450까지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2300이 2,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300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정입니다. 그렇지만 2300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 그러면 화려한 개별 장세가 시작되니까 준비하시라. 그리고 지금 섣불리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손절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기계 안 사신 분들은 사야죠. 이런거 저는 안 사신 분들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죠? 제가 얘기한 가격이 얼마였죠? 41,000원 42,000원대죠.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원전 관련주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오늘 BHI 뭐 15%까지 상승했고, 우진 뭐 10% 이상 상승했고, 뭐 원전 관련주에 상한가 친 거 많죠. 요거 현대건설기계 못 사신 분들은 더 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략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전략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BL 바이오. 오늘 제가 마이너스 주면 사라고 했죠. 제가 오늘 24,600원에 사가지고 25,700원에 전 고가에 팔고 나왔는데 내일 다시 살 거예요. 빠지면 삽니다. 내일도 빠지면 살 거고 내일은 아마 분명히 빠질 거예요. 내일은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BHI 오늘 15% 이상 올랐었죠. 아이고 그거 아닌데 계좌 솔직히 까놓고 저처럼 공개하면서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자 저는 이 가격 6,500원대 오면 산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사실은 못 샀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사실은 다시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만약 21선 이렇게 부딪히는 6,500원에서 6,800원 이 사이에 오면 다시 재매수입니다. 원전 관련주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18원대도 무식하게 원전 관련주 안 끝났다라고 막 얘기하는 놈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어제 산 사람들 다 먹었죠. 저처럼 어제 우진 산 사람들, 그제 우진 산 사람들 다 먹었죠. BH 한 사람들 다 먹었죠. 자, 어차피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물론 조정하면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추세선 이렇게 반등 목표치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반등 목표치 3만원. 반등 목표치 3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못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가고 아마 이 61선이 있는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3만원 선. 오늘 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잘 팔았어요. 잘 팔았고 내일 아마 음선 때릴 수도 있어요. 음선 때릴 수도 있고 아랫골이 달 수 있으니까 아랫골이 달면 매수의 찬스, 그리고 상승하면 매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말씀드려볼까? 우진 저는 좀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흐름을 알아요. 자, 제가 이때 그랬죠. 망치형 양선 나오고 또 역망치형 나오고 그럼 다음날 상승할 거다. 오늘 상승했죠. 내일은 아마 갭 상승해서 아랫골이 달고 탄력적인 상승을 주든지 이게 아니든지 아니면 내일도 이렇게 뭐 이쪽 근처에서 5일선을 돌리는 작업 둘 중 하나예요. 내일 세게 가든지 내일 세게 가든지 일반인들이 못 잡을 정도로 갭 상승을 딱 보여서 잠깐 아랫골이 주고 세게 가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안님은 뭐라기보다는 특별히 지금 사도 크게 물릴 게 없다. 근데 단지 조건은 이 제가 그런 추세선 있죠. 추세선 깨면 매도다. 이제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무벡스. 요게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 업체죠. 공장 자동화 관련 업체인데 스펙에서 인수해서 상장한 업체거든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죠. 뭐 이런 종목은 사실은 뭐 크게 빠질 자리도 없어요. 빠져봤자 여기. 그죠? 이런 종목은 현대 계열사고 또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탄력이 있지 않을까. 만약 가게 되면. 근데 어차피 1차 저항선 여기서 맞을 거예요. 3,400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선이 될 건데 정말 이 종목이 세다 그러면 뭐 수주 공시가 있다 그러면 뭐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저도 모르는 거고 일단은 1차 목표치는 여기까지 보되 그때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이폰 관련주죠. 아이폰 충전기 관련해서 요건데 이제 오늘 사실은 3일째 연속 양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아마 조만간에 한번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익이 되게 높아요. 수익이 되게 높은데 제가 부가세 내려고 사실은 이제 몇백만 원을 다시 이체하는 바람에 제 계좌는 원래는 5,7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100 정도 됩니다. 5,100 정도 되고 계좌는 내일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공개해 드릴까? 뭐 한 지금 뭐 500, 600 입금한 거 빼놓으면 한 5,7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4416 40% 정도 원금 대비 40% 정도 수익률이네요. 많죠? 이 정도면 이 폭락장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고 한 달 만에 40% 수익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수익이 안 되더라도 한 달에 5%씩만 번다.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뭐 ABL 바이오 빠질 때마다 사면 되는 거고 현대건설기계도 빠지면 사서 기다리면 5% 이상 수익이 납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 강의는 제가 좀 술을 한 잔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고 좀 행설술 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코치님이 또 우리 코치님 와이프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모르는 사돈 관계. 우리는 자식들은 서로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들끼리는 사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분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다 보니까 강의도 좀 횡설수설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